몇 년 동안 목욕하지 않는 것이 신성하고 여성이 여러 남편을 가지며 당신의 침이 공중에서 얼어붙는다면 어떨까요? 몽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충격적인 전통과 극한 생존의 땅입니다. 이것은 저와 탐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뒤흔들 비밀을 밝혀봅시다. 외로운 아름다운 여성들. 몽골에서는 아름다움이 항상 연애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성들은 유목 생활의 요구를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여성을 아내로 찾았습니다. 가축을 돌보고 게르를 짓고 혹독한 겨울을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은 연약함으로 여겨져 초원에서는 불리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인식은 남아 있습니다. 고학력에 야망 있는 많은 여성들은 현지 남성들에게 위압감을 주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성공적인 여성들이 종종 독신으로 남는 독특한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가족들은 딸의 교육을 우선시하고 아들은 가축 관리를 위해 남게 되어 도달하기 어려운 전문직 여성 세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배선은 우아한 여성들이 홀로 춤추고 남성들은 멀리서 망설이며 지켜보는 광경이 흔합니다. 29세 이전에 결혼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여전히 강하지만 그녀들의 독립심은 쉽게 타협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는 전통적 가족 역할과 현대 여성 권한 사이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한때 실용적이지 않다고 무시되었던 아름다움이 이제 뿌리 깊은 성별 기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사냥꾼, 포식자와의 동반자 관계. 몽골의 알타이 산맥에서는 카자흐 독수리 사냥꾼들이 자연과의 뛰어난 유대감을 보여주는 고대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개 길이가 2m가 넘는 거대한 검독수리를 훈련시켜 얼어붙은 대지에서 늑대와 여우를 사냥합니다. 이 관습은 단순한 사냥 방법이 아니라 통과 의례입니다. 13살 소년부터 훈련을 시작해 거의 7kg에 달하는 독수리를 말 위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며 들어올리는 법을 배웁니다. 사냥꾼과 독수리의 유대는 미묘한 손짓, 호출, 무언의 이해로 수년에 걸쳐 구축됩니다. 사냥꾼들은 독수리를 몇 시간씩 들어올릴 수 있는 놀라운 팔과 어깨 근력을 기릅니다. 놀랍게도 수년간 함께 사냥한 후 독수리는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번식하며 삽니다. 이는 소유가 아닌 동반자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매년 10월 황금 독수리 축제에서는 누가 독수리와 가장 강한 유대를 맺었는지 겨루며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을 기립니다. 모스오 모계사회, 걷는 결혼. 몽골의 외딴 산악지대에는 아시아의 마지막 모계사회로 불리는 모스오족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은 사회, 경제, 가정생활에 절대적 권력을 지니며 걷는 결혼이라 불리는 전통을 이어갑니다. 이 시스템에서 여성은 경제적 필요가 아닌 순수한 감정적 유대에 기반해 여러 연인을 동시에 가질 수 있으며 불륜에 낙인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전적으로 어머니 가족이 양육하고 삼촌들이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는 책임이나 상속권이 없습니다. 재산은 여성의 혈통을 따라 내려가고 남성은 밤 방문 후 자신의 모계집으로 돌아갑니다. 여성이 남성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그는 방문을 멈추어 다툼, 이혼, 법적 분쟁 없이 관계가 끝납니다. 이 시스템은 200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가정폭력이 거의 없고 아이들이 지지적 대가족 속에서 자라도록 만들어 사랑, 가족, 성역할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공룡 화석 천국. 몽골의 고비 사막은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는 선사시대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공룡 화석 저장고로서 8천만 년 전에 생태계를 통째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화석은 단순한 뼈가 아니라 알 속의 폐와 싸우다 묻힌 공룡, 놀라울 정도로 완전한 골격까지 다양합니다. 건조한 기후와 알칼리성 토양 덕분에 화석화된 깃털과 피부 질감까지 드러나 공룡의 외모와 행동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혁신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화석 중 하나는 벨로시랩터와 프로토케라톱스가 싸우다 갑작스러운 모래폭풍에 의해 함께 묻힌 것입니다.
매년 고생물학자들이 새로운 종을 발견해 몽골은 세계적인 고생물학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석부는 밀거래를 낳아 밀수업자들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표본을 전 세계 컬렉터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몽골 정부는 무장 경비를 배치해 국가의 보물을 지키고 있으며 미래 세대가 지구의 고대 비밀을 계속 밝혀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세위생, 신성한 더러움. 칭기즈칸의 통치 시절 몽골의 위생 관습은 목욕을 해롭다고 보는 깊은 영적 신념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물로 씻는 것은 땅속 용맥을 방해하여 강력한 정령들을 화나게 하고 불운을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목욕하지 않는 것은 명예롭고 영적으로 보호받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옷이 썩어 없어질 때까지 같은 옷을 입고 이를 털어이만 제거했습니다. 전사들 사이에서는 냄새가 심할수록 더 축복받았다고 여겨졌습니다. 칭기즈칸이 입던 땀에 절고 이가 득실거리는 옷을 받는 것은 궁극의 명예로 그의 힘과 신의 은총을 흡수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믿음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일부 외딴 유목 공동체는 이를 수정한 형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몽골의 몸과 자연에 대한 관계가 단순한 실용을 뛰어넘어 우주적 균형과 영적 조화의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청결, 지위, 문화적 가치에 대한 현대의 통념에 도전합니다. 극한의 환대, 위험할 정도의 관대함. 몽골의 환대는 전설적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방문객에게는 위험할 정도로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몽골 문화에서 주인의 대접을 거절하는 것은 무례를 넘어 그들의 관대함과 청결을 불신한다는 심각한 모욕으로 간주됩니다. 손님들은 끝도 없이 제공되는 발효 마유주를 마시고 강한 사누리 맛의 양머리 요리를 눈과 뇌까지 먹어야 합니다. 이는 가장 존경받는 손님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일부 외딴 지역에서는 밤에 남성 손님과 젊은 여성이 함께 자며 천을 나누는 고대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순전히 생존을 위한 행위로 로맨틱한 의미는 없습니다. 언어 장벽은 오해를 악화시킵니다. 다른 문화에서 예의인 손가락질이나 노인에게 등을 보이는 행동이 여기서는 무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압적인 전통 뒤에는 가혹한 환경 속에서 함께 살아남은 진정한 따뜻함과 관대함이 숨어 있습니다. 손님은 행운을 가져오는 축복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모든 방문객을 환영합니다. 치명적 한파 생존, 세계에서 가장 추운 수도, 울란바토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는 겨울 기온이 40대 F까지 떨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수도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침이 땅에 닿기 전에 공중에서 얼어붙습니다. 몽골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이곳에서 살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생명을 위협하는 추위를 견딥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혹독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울란바토르는 300개 이상의 바와 클럽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반문화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장을 보러 갈 때조차 북극 탐험가처럼 중무장하지만 몽골인들은 이 혹한의 밤에도 춤추고 어울립니다. 이러한 회복력은 극한 환경에 적응해온 그들의 오랜 역사를 반영합니다. 독특한 건축, 식습관, 문화적 관습을 발전시켜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고대 전통과 현대 도시 생활이 공존하는 몽골의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며 인간의 적응력을 증명합니다. 혁신적 게르 유르트. 몽골의 게르, 국제적으로 유르트로 알려진 이 이동식 원형 집은 1000년 이상에 걸쳐 완성된 인간 건축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디자인 중 하나입니다. 한 가족이 운반할 수 있는 자재만으로 만들어지며 목재 격자벽, 펠트 단열자에 밧줄 결속으로 구성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게르는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과 50°C 50pA까지 떨어지는 기온에도 견딥니다.
경험 많은 가족은 하루 만에 집을 해체하고 50km 이동해 다시 설치할 수 있어 계절 목초지를 따라 유목 생활을 가능케 합니다. 현대 게르는 태양광 패널, 위성 인터넷, 평면 TV까지 갖추어 초현대식 이동주택으로 진화했습니다. 부유한 가정은 여러 채의 게르를 소유해 별장처럼 번갈아 사용합니다. 전 세계 건축가들은 완벽한 하중 분산, 자연 환기, 모듈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 게르의 돔 형태를 연구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이 디자인은 몽골의 광대하고 혹독한 초원에 완벽히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동성, 내구성, 편안함의 이상적 균형을 보여줍니다. 낙타 진정의 노래. 낙타 어미가 새끼를 거부하면 몽골인들은 음악과 터치가 결합된 놀라운 의식을 통해 다시 이어줍니다. 해질녘, 새끼는 어미 곁에 묶이고 연주자는 전통 마두금으로 사막의 바람과 낙타 울음 같은 깊고 울리는 음을 냅니다. 다른 사람은 어미의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세대를 이어온 옛 노래를 부릅니다. 왜 소중한 아이를 거부하나요? 그는 매일 아침 당신의 젖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풍요로운 선물로 그를 먹여주세요. 의식은 몇 시간씩 이어지고 종종 어미와 새끼 모두 눈물을 흘린 후 마침내 어미가 젖을 먹여 새끼를 살립니다. 과학자들은 왜 음악이 낙태에 이렇게 강한 감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도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의식은 인간, 동물, 자연의 독특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은 단순한 힘이 아닌 깊은 공감과 문화적 지혜에 아시에 달려있음을 증명합니다. 음주 전통, 거절은 전쟁이다. 몽골에서 음주 관습은 존중과 영적 상징이 깊이 얽힌 엄격한 예절에 의해 지배됩니다. 특히 아이락바료, 마유주 같은 술을 거절하는 것은 무례를 넘어 모욕, 심지어 전쟁 선포로 간주됩니다. 이는 주인의 명예를 불신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에는 정확한 동작이 필요합니다. 남성은 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두 손으로 잔을 받습니다. 미혼 여성도 이를 따르지만 기혼 여성은 한쪽 무릎만 꿇고 오른손을 듭니다. 신혼 여성은 건배 중 결혼을 축복하는 특별한 주문을 외웁니다. 마실 때는 열정적으로 마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족의 가축에 저주가 내린다고 믿습니다. 주인은 손님이 충분히 존중을 보일 때까지 계속 잔을 채워줍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를 따르다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실려갑니다. 만약 술을 거절한다면 마을 전체에서 사회적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렬한 음주 문화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환대, 신뢰, 영적 유대가 생존과 사회적 결속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얼음축제, 혹독한 겨울을 기념하다. 매년 겨울 기온이 40대 그40대 떨어져 생존이 일상이 되는 시기에 몽골인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삶을 기립니다. 수천 명이 러시아 국경 근처 외딴 호수로 모여 며칠간의 대규모 얼음 축제를 엽니다. 이는 겨울의 끝과 봄을 환영하는 행사이지만 봄도 여전히 영합니다. 수미터 두께로 얼어붙은 홉스골 호수에서 가족들은 스케이트 경주, 미끄러운 얼음 위 줄다리기, 영하의 바람 속 활쏘기 대회, 얼음 위 승마를 즐깁니다. 하이라이트는 얼음 위에 거대한 모닥불을 피우는 샤먼 부르식으로 끝없는 흰색 대지 위로 타오르는 불꽃이 비현실적인 장관을 이룹니다. 이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탐, 춤, 음악, 영성을 통해 견뎌내는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몽골인들에게 영하 30대 이상은 봄처럼 느껴집니다. 이 축제는 매년 생존을 생명력 넘치는 축제로 바꾸는 그들의 문화적 강인함과 단합을 보여줍니다. 성스러운 산, 손댈 수 없는 부. 몽골의 성스러운 산들은 환경법뿐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린 영적 신념으로 보호됩니다. 부룩한 활동과 같은 산은 칭기즈칸의 탄생지로 여겨져 무단 방문 시 체포될 수 있을 만큼 신성합니다. 광산 개발, 소음, 심지어 가벼운 등산조차
고대 정령을 화나게 해 날씨, 가축의 번식, 몽골의 운명에 악영향을 준다고 믿어 금지됩니다. 위성사진에서도 이 산들의 정상은 외부인이 보지 못하도록 검열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아래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광물 자원이 묻혀 있지만 신성함을 존중하기 위해 어떤 기업도 개발하지 못합니다. 덕분에 대부분의 국립공원보다 더 잘 보호되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되어 눈표범, 고비곰, 희귀, 고산식물이 서식합니다. 지역 공동체는 고대 순례로 경로를 따라 제물을 바치고 의식을 치러 온 나라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물질적 이익보다 영적 유산을 중시하는 몽골의 선택은 문화적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서사적 우편 시스템, 초원의 기수들. 몽골에서 우편 배달은 중세시대를 연상케 하는 장대한 임무입니다. 광활한 도로 없는 초원과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민 가족들 덕분에 우편 배달원들은 이주 패턴을 암기해 편지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합니다. 경로는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며 이정표나 GPS 좌표 없이 끝없는 대지를 가로지릅니다. 배달원들은 전국 100여 개 기착소에 배치된 5만 마리 이상의 말을 활용하는데 이 시스템은 800년 전 칭기즈칸 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수들은 하루에 최대 200km/를 이동하며 여러 말을 교체해 속도와 지구력을 유지합니다. 영하 50데스 키스데스5 펠테크데브의 겨울 폭풍과 0에 가까운 가시거리 속에서도 약, 소식, 인간적 유대를 전달하기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현대 배달원들은 위성전화와 GPS를 사용하지만 여전히 지형과 날씨에 대한 지식에 의존합니다. 몽골의 우편망은 고대 기술과 현대 도구가 결합해 지구상 가장 외딴 지역에서도 생명 유지 소통을 가능케 함을 보여줍니다. 인구 밀도, 끝없는 초원의 땅. 몽골은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로 유럽 대부분보다 넓은 땅에 30-40만 명만이 흩어져 삽니다. 이는 1제곱킬로미터당 단 2사람에 해당합니다. 아무 곳에 떨어져도 며칠을 걸어도 사람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몽골인은 여전히 유목민으로 살아가며 계절 목초지를 따라 가축과 함께 이동하는 수천 년간 변하지 않은 삶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광활한 빈 공간은 몽골의 문화 정체성을 형성해 자립심,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 방문객을 가족처럼 맞이하는 공동체 유대감을 길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료, 교육, 인프라 측면에서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만들어냅니다. 초원의 광대함은 자유와 평화를 주지만 동시에 협력과 강한 가족 단위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고립감을 줍니다. 끝없는 하늘과 초원의 풍경은 인간이 자연과 거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사는 지구상의 마지막 장소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V 역설, 수조 달러 광산, 극심한 빈곤. 몽골은 수조 달러 규모의 금, 구리, 석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구의 약 36%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제 광산 기업들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수익으로 얻지만 이분은 일반 시민에게 거의 돌아가지 않습니다. 유목민들은 광산 개발로 목초지를 빼앗겨 도시 외곽의 임시 정착촌에서 전기나 깨끗한 물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광산 재벌들은 수입 스포츠카를 타고 사치품을 구매하지만 많은 몽골인들은 하루 2끼의 수프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광산 붐으로 일자리를 찾아온 수천 명은 결국 실직하고 다리 밑이나 하수구에서 혹한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이 경제적 불평등은 자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빈곤에 갇혀있는 잔혹한 아이러니를 드러냅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유목민들의 목소리는 몽골이 경제 발전과 사회정의, 문화 보존, 환경 보호의 균형을 시급히 찾아야 함을 말해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몽골은 인간 전통이 얼마나 다양하고 매혹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어떤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거나 영감을 주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놀라운 문화, 숨겨진 역사, 믿기 힘든 현실을 계속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하고 팔로우해 주세요.
앞으로도 함께 탐험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